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13일 금요일부터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 미니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각 통신사별 매장과 온라인 공식몰에서 사전 예약을 13일부터 시작하고 20일 공식 출시하는데요. 공식 온라인몰 KT샵은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일 0시부터 즉시 배송하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거주 고객은 20일 오전 1시까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미니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 0시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 T다이렉트샵에서 바로 도착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착순 3,000명은 20일 출시 당시 0시부터 7시 사이에 아이폰을 원하는 곳에서 택배로 수령할 수 있죠. LG U+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 미니 사전 예약을 13일에 주문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주문한 고객은 20일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사별로 각종 사은품과 쿠폰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이 통사와 함께 쿠팡도 13일부터 19일까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 미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 구매자는 20일부터 제품 수령이 가능하며 월 정액 멤버십 서비스 로켓 와우 이용자는 20일 오전 7시 전에 새벽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자동응답 기능인 방장봇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장봇은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 방장이 설정한 항목에 따라 메시지를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기능인데요. 방장봇을 이용하면 인사말, 공지사항 등 반복 메시지나 질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효율적으로 채팅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운영규칙이나 정보 등을 담은 알림 메시지를 지정된 시간에 맞춰 보내도록 등록 가능하죠. 카카오는 일부 오픈 채팅방을 대상으로 해당 기능을 베타로 도입, 사용성과 편의를 사전 검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방장봇 기능은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카카오톡 버전 9.1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구글이 공지를 통해 구글 포토 서비스 저장 용량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글 포토 서비스에서 고화질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사진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달라지는데요. 고화질로 새롭게 백업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은 무료 제공 15GB 저장 용량 또는 추가 구매 용량에 포함됩니다. 무제한 사진 백업 서비스를 폐지한다는 결정이죠. 다만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고화질로 백업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은 정책 변경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글은 정책 변경이 구글 드라이브 및 지메일 등 기타 구글 서비스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저장 용량 정책 변경으로 사용자가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날짜가 되면 각종 공지와 예상 사용량 안내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파일 백업 용량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중국 최대의 할인 이벤트로 꼽히는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할인 기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광군제 할인 기간 열흘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대략 6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광군제 때 45조 원 매출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국 시장 2위 업체인 징동닷컴의 추정 매출 33조 원을 합하면 광군제 기간에 이들 두 업체가 기록한 매출만 100조 원에 이릅니다. 광군제 할인 축제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외 중국 전역 20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광군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살아난 소비 심리에 오프라인 할인 행사까지 더해져 각 백화점, 쇼핑몰 등 각 지역 상거래 매출까지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앞세워 고객 확대에 나섰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지만 이 상품들은 연 3.2에서 12%의 고금리를 제공합니다. 실적이나 마케팅 동의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최근 하나은행은 삼성카드와 함께 연 최고 12%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 일리 있는 적금 피트 삼성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기본 금리 0.8%의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1.2%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도 11월 들어 신한 11번가 정기 예금을 최고 연 5%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타임딜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행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6%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은행들이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고객의 예금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금리 상품이 미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카드 실적과 마케팅 동의, 신규 가입 등으로 까다로워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객이 받는 이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들여온 여객운수법 개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여전히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여객운수법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혁신위 권고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면허 허가 대수 상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죠. 택시업계는 택시는 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받고 있고 매년 감차도하는 상황인데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 상한에서 자유로울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면허를 획득하지 않는 대신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액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택시업계는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있죠. 200대 미만의 업체의 경우 대당 기여금이 10만원 수준이라 사실상 공짜 면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우려도 있지만 새 서비스를 통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장 여론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심야 배송 제한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택배 회사들은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배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준수하겠지만 근무 시간을 특정하거나 주 5일제를 적용하는 것은 택배 사업 특성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도입을 놓고는 어차피 토요일 물량을 월요일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과로를 방지하는 데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요. 건당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상 주 5일제를 시행하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제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방침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토요일에 쉬면 월요일에 업무량이 이중으로 늘어나게 돼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백마진은 택배 물량을 많이 주는 기업 고객에게 일종의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심야 배송 제한과 관련해선 이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가 심야 배송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입 당시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제로페이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결제액 1조 원 돌파는 지난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간편결제 금액은 지난해 총액이 786억 원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4월부터 매월 1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를 잡기 위한 간편결제 가맹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이죠. 간편결제 가맹점은 현재 66만 7천 개로 지난해 말 32만 4천 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5%로 가장 많고 생활과 교육 18.3%, 편의점과 마트 12%, 의류와 잡화 7.7% 순이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간편결제가 보편적 비대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2023년까지 200만 개로 확대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